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2021년을 마무리하며 강원 CBS 송년 특집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의 현안을 진단해서 고민하고 더 나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에게 제언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이 특집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할 분을 모십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견디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멋진 인사도 준비를 해오셨는데 강원 CBS 송년 특집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 우리 강원도민을 대표할 우리 세 번째 분으로 우리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을 모셨는데요. 요새 한창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잖아요. 네, 여야 주자들 우리 교육감의 눈으로 보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예전에는 제가 뽑은 후보들이 다 떨어졌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네. 제가 뽑은 후보들이 다 당선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측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한 90% 넘었었는데요. 네. 요즘 그 유력 두 후보 사이에서 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느니 뭐 아직 아니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기간도 많이 남았고 아마 이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측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대선 국면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온갖 스캔들을 둘러싼 공방으로만 흘러서 아주 아쉽습니다. 다가오는 대선부터는 우리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생애 첫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가 역동적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후보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후보들의 지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곧 서사고 그 서사가 바로 그 삶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첫 투표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이렇게 뽑아야 돼. 이렇게 좀 선거에 좀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좀 어떤 게 좋을까요? 글쎄요, 아마 처음 하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요즘에는 아직 이제 정책 선거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후보의 그 대표 공약이 공정과 상식인데 정말 저는 공정과 상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공정과 상식의 눈으로. 공정이 공평하고 올바른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겪어야만 되고 다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누가 더 충실했는가를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팁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셨고요. 사실 그러면 이 대선 주자들의 강원도 현안들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살펴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의 대선 주자들은 이런 강원도 현안들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글쎄 아직은 제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고요. 단편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특별자치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경제특별자치도를 들고 나왔고요. 또 심상정 후보는 이를 섞은 것으로 보이는 녹색 평화 경제 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하던데 이것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또 말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또 강원도의 어떤 이슈들이 잘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유권자의 어떤 숫자가 좀 적어서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좀 추진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좀 어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표를 생각해서 아마 그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적고 모든 네. 면에서 영향력이 적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렇지만 이 대선은 항상 보면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네. 강원도를 3%라고 하는데 네. 이 3%가 이 대선을 결정할 수 있는 캐스팅 보드가 돼서 네. 이 강원도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아, 그렇게 하는 이번에 대선판이 네. 그런 결정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떤 캐스팅 보트 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강원도가 할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소홀히 보면 안 된다. 예, 예. 아마 네. 예전에 전통적인 강원도가 아닐 것이다. 아, 이제는 이런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지금 뜨끔하시면서 강원도를 조금 더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강원도에 여러 가지 또 교육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또 민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강원도의 교육 현안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도 잘 알아야 되니까요. 네. 그 강원도만의 교육 이슈라기보다는 네.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 의제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안전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이제 모든 교육 의제를 무력화시키는 대학 서열화 네. 그리고 입시 문제도 네. 미래 사회를 위해서 더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또 현재 쟁점도 되고 있는데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 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네. 교원 수급이나 네. 학교 시설 개선 같이 먼저 풀어가야 할 선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되겠고요. 강원도만 좁혀서 본다면 이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 문제와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대선 국면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전체적인 교육 문제로는 우리 학생 숫자를 좀 줄이는 것과 그리고 대학 서열화 그리고 고교 학점제 문제를 얘기해 주셨고 학령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교육 간의 불균형 이거 이제 강원도 문제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 학령 인구 감소와 어떤 이런 교육 간의 불균형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뭐 이 처음에는 여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이 사업을 통해서 네. 그 인구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네. 좀 과대 과밀 학교인 큰 곳에서 네. 작은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적정 규모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네.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해결이 안 되는 한계에 것 같아요. 부딪혔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거는 저희들 책임으로 이제 힘들다, 힘에 겹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네. 함께 노력해서 해야 되고 네. 우리는 그 작은 학교에서의 장점 그리고 거기에서의 특별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속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자. 네.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고 네.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통폐합도 이제는 고려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생각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도 또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어떤 대통령 아까도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조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혹시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교육을 이제 무한 경쟁의 시점에서 보지 않고 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통령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모 후보와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저자 마이클 샌델하고의 네. 그 화상으로 네. 토론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주요 쟁점이 능력주의, 네. 소위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교육을 헌법적 권리의 실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3선을 하셨잖아요. 우리 3선을 하시면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얼마 전까지 계속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 교육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아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전 이 코로나19가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 예, 이건 역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코로나19가 왜 우리한테 생겼느냐, 네. 이 바이러스가 왜 왔느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학자들의 얘기나 책에서 본 거를 옮기는 건데요. 박쥐가 그 열대지방에 살고 있었고 그 박쥐의 몸에는 이런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체질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박쥐들이 여기에 옮겨 살아도 되겠다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의 몸에도 옮겨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네. 지구 온난화 이건 기후 변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인간의 이기심, 욕망, 또 자본의 논리 이게 어우러지면서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켜 버린 거죠. 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와 교육과를 이제 빗대어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능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 수능이 선다형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선다형 문제 가지고 한 문제가 더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서열이 바뀌고 네. 어느 대학이 가는 게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선다형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체제 수능적이고 무비판적이고 창의력이 없는 그러한 아이들을 양성하게 되죠. 네. 독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객관식 시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면허 시험. 왜냐하면 면허 시험에서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운전을 창의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꼭 약속을 지키는 대로 그 체제 수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빼놓고는 객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지금처럼 점수화 서열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고쳐 나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 전환을 가져올 적기다. 대개 교육 내용, 교육 평가 그리고 이 교육의 3요소라고 하는 게 내용, 가르침, 평가 이 세 가지인데 네.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 교육 내용 너무 많아요. 좀 줄이고 또 가르치는 방법도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이 대입제도라든지 이 수능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대폭 개선을 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찾아갈 것인지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대전환이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창의력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이렇게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공정성이나 사실 이렇게 딱 세워놓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수능을 보면 네. 점수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네,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그게 공정하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네.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지죠. 말하자면 슈퍼나 네. 또는 백화점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가서 물건을 사서 고르고 쓸 수 있는 게 공정한 거 아니냐. 네. 그건 돈 가진 사람에게만
공정한 거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각 처해진 조건에 따라서 이 수능은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육적이에요.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능이 유리한 사람한테는 공정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대선 주자들에게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좀 더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남맥상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교육의 이해 당사자이고 네. 모두가 이제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전문가는 날마다 아이들을 만나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교원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네. 근데 어느 역대 정권도 이들 전문가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책상 물림들이 탁상에서 만든 정책은 네. 결코 생명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인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교사를 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네. 교육의 주체로 대우해줘야 하고요.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 후보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아무 효용없고 교단의 분열을 초래하고 현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이거와 성과 상여급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거시면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팁을 드립니다. 교육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아무 있군요.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과상여금 제도는 네. 교원뿐만이 아니라 네. 공무원들 전체에 있어요. 이거 폐지한다고 하면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그 지지를 받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현장 교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제가 필요한 이거를 제도들은,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한번 건의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폐지 안 없습니다. 됐는데 이제 새로운 후보들은 좀 한번 유념하시고 한번 도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라고 우리 또 민병희 교육관이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 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2021년이 저물어 가는데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송년 인사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도민 여러분 그리고 CBS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추위에 또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네. 묘서동처였습니다. 묘서동처. 예, 네. 고양이하고 쥐가 같이 산다는 건데 네. 이 의미는 범인을 잡으라고 보냈더니 그 범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산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데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게 네. 올 한 해였었죠. 네. 그래서 내년은 호랑이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호랑이의 용맹의 기운으로 이 고양이도 쥐도 좀 다 몰아내고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영원히 작별하는 네.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습니다. 자, 내년엔 우리 호랑이 해니까 정말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깨끗한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와 나누고 싶은 곡을 한 곡을 늘 함께 듣거든요. 이 곡을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한 곡 추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당신이 지치고 작게 느껴질 때, 두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요. 내가 당신 편이에요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곡인데요. 네, 어떤 곡이죠? 브리지 오브 트러블 워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네, 사이먼 앤 가펑클. 예, 네. 그렇습니다. 추천합니다. 이 곡을 함께 듣고 싶으시다고. 이 가사 때문인가요? 혹시 뭐 이 곡에 뭐 사연이 가사도 그렇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이 노래를 참 좋아했었고요. 네. 또 저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네. 노래입니다. 또 요즘에 또 코로나로 또 힘든 예, 분들께도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네. 이 험한 세상에 서로 다리가 되고 기대주고 함께 손잡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 그런 뜻에서 추천한 노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f Troubled Water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요. 저는 오늘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 민병희 교육감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